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혹시 사람 잘 보세요? 저는 사람 진짜 못 봐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일인데요. 소개팅 가도 상대방이 절 마음에 들어 하는 건지 인사 차례인 건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그래서 빈번히 저 사람이 나 좋아하나? 하고 혼자 착각을 하는 일도 다반사예요. 상대방의 얼굴에 바코드가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우리는 마음속에 90%를 무의식적으로 말투, 버릇, 얼굴 표정 등으로 드러낸다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처음에 드러내 보인 얼굴 표정이나 동작이 바로 바코드인 셈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곧 멋진 첫인상의 비결이다 하는 말에 꽂혀서 읽은 책.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인상이라는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조직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 서툰 사람들의 특징은 눈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직장 동료와 회식 자리에서도 타인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집에 가고 싶어서 아우성인 분위기 속에서도 눈치 없이 술을 더 주문한다든지 2차 가자! 라고 말해요. 인간관계에 유연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자기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려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의 만족을 고려하는 관계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달인들은 상황과 분위기를 읽어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도 효과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들어온 정보보다 사람의 기억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흔히 처음에 사람을 만나면 첫인상이 좋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기 마련이죠. 여기서 내가 첫인상이 좋은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그에게 기선제압을 당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살면서 맺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더라도 멋진 첫인상으로 기선제압을 한다면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 사람의 몸의 방향에 주목해 주세요. 탁자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다면 보통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싫어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경우에는 거리를 두고 싶다라는 심리가 발동해서요, 몸을 최대한 뒤로 젖힌다라고 합니다. 또 무의식적으로 발끝이나 몸을 출입문의 방향으로 점점 틀어진다면 슬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대요. 엘버트 메라비안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표하려면 앞을 향하는 몸의 자세와 그에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네요.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털어놓게 하고 싶으시다면 우선 자리에 앉게 하세요. 사람이 앉아있을 상태에서는요, 마음이 잘 풀어지고요, 서 있는 자세에서는 긴장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상대로 하여금 이야기를 편하게 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의자에 앉혀 편안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것이 좋대요. 여기서 업그레이드 된 스킬은요, 바로 상사나 고객에게 무엇을 말할 때는 나는 앉아있는 자세보다는 서 있는 자세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고객이나 윗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도 굳이 일어날 필요는 없는 상황에서도 애써 일어나서 인사하는 쪽이 확실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사나 고객이 부를 때 재빨리 일어나서 대답을 한다면 업무에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인상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이쪽에 있어서 이쪽으로 자꾸 시선이 가는데, 이때 시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은요, 적극성이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해서 왼쪽으로 시선을 움직이는 타입은요, 문제에 휘둘리고 회피하는 성향일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이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신경정신과 심리분석 결과인데요. 무조건적으로 단정질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사람을 모르겠거나 알아야 할 때는 시선의 좌우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나 습관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관찰을 하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또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눈이 그 사람의 감정을 제일 잘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호감을 느끼거나 믿음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눈이 이렇게 커진대요. 반면 호감은커녕 의심을 품고 있다면 눈이 이렇게
깊게 가늘어진다라고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눈을 가늘게 틀면서 나를 쳐다본다면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확률이 매우 크다라고 하네요. 눈이 주는 다른 시그널은요, 눈 깜빡임인데요. 눈을 깜빡거리는 현상은 감정 컨트롤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도 의식적으로 횟수를 줄이거나 할 수는 없대요. 거의 반작용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데요. 만약 상대방이 대화 중에 눈을 심하게 깜빡거리면 일단 경계하세요. 유난히 심하게 눈을 깜빡거린다면 마음에 걸리는 일이나 거짓말, 불안, 긴장을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만약 내 앞에서 손이나 얼굴 같은 곳을 만지작 하는 동작을 한다면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 나쁜 짓이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어딘가가 가려움을 느낀다라고 해요. 거짓말을 할 때 긴장을 하는 탓에 체온이 조금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몸이 근질근질거리게 되고 동시에 가려움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마치 추운 날 목욕탕에 옹탕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막 몸이 간지럽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반대로 피치 못하게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하고 있음을 들키지 않으시고 싶으시다면 몸의 동작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화 도중에 혹은 평상시에 연필이나 담배 끝부분을 잘글잘글 씹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욕구 불만 때문에 비관적인 경향이 크대요. 만약 평소에 휴대전화를 만지작 하거나 볼펜을 빙글빙글 돌리거나 라이터를 착각 거리는 등의 어떤 물건을 끊임없이 만지작 거리는 사람들은요, 반발심이 강한 청개구리 타입일 확률이 크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예스인 상황에서도 노를 말하는 게 버릇이라서 어떤 문제를 제안할 때 2, 3회 정도는 더 권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또 청개구리 타입은요, 제안을 할 때 반발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먼저 제안하도록 배려를 하는 것도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상대방이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지 알려거든 취미를 물어보세요. 자신의 취미를 몰두하는 사람들일수록 무엇이든지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에서는 말합니다. 취미를 묻는 질문에 흐지부지한 대답을 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무엇이든지 흐지부지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을 테니까요. 말에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에 구체적인 수치를 넣는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는 말하는데요. 수치가 들어간 이야기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네요. 설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잘, 많이 같은 애매한 기준이 아니라 수치화해서 설득을 하는 것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대화에서 상대방의 진짜 속내를 알고 싶으시다면 질문을 바꿔보세요. 당신은 솔직한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럴 거예요. 반면 사람들이 대부분 솔직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면 본심이 나올 확률이 더욱더 크겠죠. 이러한 테크닉은요, 카운슬러들이 자주 사용하는 투여법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본심을 알고 싶을 때 범위를 넓혀서 일반론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게 본심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래요. 예를 들면 너 바람둥이지? 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대답밖에는 나올 확률이 없겠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운다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훨씬 더 본심을 말할 확률이 크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제 기획안 마음에 드세요?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제 기획안이 많은 분들에게 동의를 받을까요? 채택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편이 솔직한 피드백이 나올 확률이 높겠습니다. 이렇듯 뭔가에 의도하는 질문을 할 때는 단도직입적인 방식보다는 부담스럽지 않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우회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 것이 곧 내 멋진 첫인상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동작이나 습관만으로 사람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는데 이는 반대로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책에서 말하는 잘못된 행동적 언어적 습관이 있다면 좋은 첫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다면 그 다음 대응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줬다면 가볍게 다른 화제로 주제를 바꿔본다든지 호감 가는 이성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싫은 내색을 했다면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그 사람의 반응에 대한 다음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개한 내용 이외에도 비즈니스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정말 다양한 자기 연출 기법이 있는 책이거든요. 저처럼 사람 볼 줄 모르시는 분들이시거나 혹은 첫인상을 좋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